그러면 1교시 때는 뭐 설명한 것 중에서 몇 프로나 이해가 되던가요? 1교시 때 한 거. 한 절반은 무슨 말 했는지, 아까 부동산 문제는 뭐다, 뭐 부동산 학은 뭐다, 이런 거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이해됐습니까? 절반 정도는? 그러면은 뭐 충분히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무조건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까먹으면 돼요. 이해조차도 못하고 수업 시간에 있으면 그거는 집에 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해 안 된 건 집에서 기본서 펴놓고 자기가 막 연구하는 그걸 안 하셔야 된다고요. 수업 시간에 앉았는데 내가 70% 이해되고 30% 이해 못했다. 그러면 집에 가면 이해한 70% 있죠. 그걸 숙달시키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지, 이해 못한 30%를 내가 알아낼 거라고 펴놓고 그러면 시간은 시간대로 엄청나게 흘러가고 이해는 결국 못하고 이해한 70%도 까먹고, 그게 최악이거든요. 근데 네가 설명하는 거 나는 10%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환불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아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좀 힘듭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아까 50%는 이해된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거 할 거거든요. 이제 수요 공급.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니까 계산 잘 해보세요. 10% 이해되나 안 되나. 그래서 그거 심각한 겁니다. 그건. 이제 시장 이야기 할 건데요. 시장 이야기 할 건데 아무것도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칠판만 보십시오. 이해만 하라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뭐 적다가 10% 이해 안 되면 환불 받아야 되니까 큰일 나요. 무조건 이해. 볼펜이 있는데 볼펜 시장입니다. 볼펜 가격이 100원일 수도 있고 200원일 수도 있고 300원일 수도 있고, 볼펜 사고자 하는 걸 볼펜 수요량이라 그러고 팔고자 하는 걸 공급량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볼펜 시장을 분석을 해봤더니 각각의 가격에서 몇 개 사고자 하느냐, 몇 개 팔고자 하느냐, 이게 숫자가 나오겠죠. 그건 시장마다 다 다를 거고, 수요량을 보니까 100원일 때 3개를 사고자 합니다. 3명이 나와 있습니다. 사겠다고. 가격이 올라가면 볼펜 가격이, 그러면 수요량이 늘까요, 줄까요? 줍니다. 줍니다. 그 왜 줍니까? 그런 건 묻지 마세요. 그냥 줍니다. 가격이 비싸지면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수량을 줄입니다. 그래서 2개. 예를 들면 그럼 300원 되면 더 줄겠죠? 더 비싸니까 1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 팔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100원일 때는 1개만 팔려고 하는데 200원으로 가격 올라가고 점점 올라가면 더 많이 팔면 이윤 많이 남고 좋겠죠? 그래서 2개, 3개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요거 이해되세요? 비싸지면 사는 사람은 적게 살려고 하고 파는 사람은 많이 팔려고 할 거다. 그럼 시장이 이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볼펜 가격이 100원입니다. 100원이면 사고자 하는 거 몇 개? 3개. 팔고자 하는 거 몇 개? 1개. 그럼 시장에서 지금 사고자 하는 게 팔고자 하는 것보다 2개가 더 많죠?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전문 용어로 초과 수요라고 부릅니다. 따라해 보세요. 초과 수요. 초과 수요면 수요가 많은 겁니까? 공급이 많은 겁니까? 수요가 많은 거예요. 초과 수요니까. 수요가 지금 초과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 입에 붙이세요. 초과 수요. 초과 수요. 그럼 공급이 더 많으면 뭐라 그럴까요? 초과 공급이라 그럽니다. 공급 초과가 아니고. 다시 여기 지금 가격이 300원입니다. 가격 300원이면 사고자 하는 거 1개죠. 팔고자 하는 거 3개죠. 그럼 팔고자 하는 게 2개 더 많죠. 그러면 공급이 2개 더 많죠. 뭐라고 부른다? 초과 공급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이 초과 수요 상황이면 100원이면 가격이 100원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가격이 움직일까요?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질까요? 싸질까요? 사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 훨씬 더 많아요. 시장에서. 가격이 비싸집니다.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거 사면 파는 사람은 골라서 팔면 되니까 가격 높게 주는 애한테, 그래서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렇게. 초과 공급 상황이 나타나면 공급자들이 훨씬 많죠? 못 팔죠? 안 팔리죠? 그러면 가격은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200원이면 가격이 사고자 하는 거 몇 개? 2개. 팔고자 하는 거 2개. 똑같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그냥 거래가 이루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르느냐?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시장 균형. 그러니까 균형이 딱 맞는 거죠. 둘로. 균형일 때 이때 가격 얼마입니까? 200원. 그럼 이 200원을 무슨 가격이라고 부를까요? 균형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맨날 쓰는 전문 용어예요. 균형 가격. 그럼 균형 가격은 어떤 게 균형 가격입니까? 어떤 상태에서의 가격?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때의 가격. 그럼 균형 가격에 딱 이렇게 돌았으면, 여기 와 있으면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할 이유가 없죠. 안정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가격 상승이나 가격 하락의 압력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격 상승 압력이 존재하고 이렇게 되면 가격 하락 압력이 존재하는데 여기에서는 더 이상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요, 가만히 놔둬 버리면 그러면은 결국은 어디로 갈 거다? 균형으로 갑니다. 압력을 서로 받아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시장은 항상 이걸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균형 상태. 그래,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10% 기준 아까 10% 이상은 이해되죠? 이거 시험 문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문제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런 표를 하나 줘요. 이런 표를 하나 딱 줘놓고 질문.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각각 얼마인가? 이런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실제로 나왔고. 난이도는요? 최하. 그러면 많이 맞췄을까요? 많이 틀렸습니다. 계산 문제인 줄 알고 안 풀어요. 두 번 다시 안 나올 문제입니다. 왜 두 번 다시 안 나옵니까? 그러면 시장을 분석하는 도구거든요. 이게 수요 공급 표라고 하는 건데 이 표보다 훨씬 좋은 게 있습니다. 시장 분석하기에. 그래서 이 표를 안 씁니다. 그 표가 뭡니까? 이제 이거 훨씬 좋은 거. 요거랑 똑같은 건데 시장을 표현하는 똑같은 건데 이런 형태로 표현하지 않고 이런 형태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좌표로 표현하는 거죠. 또 학창 시절 때 좌표에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분들이 꽤 있죠. 그건 그때 교육이 잘못된 거고 이건 되게 쉬워요. 좌표가 나오면 일단 여기가 뭘 말하는 건지 요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요 둘 사이에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표 가지고 관계식을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 요거 있죠. 요게 어떤 질문을 할지 지금 알고 지금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로일까요? 가로일까요? 이게 세로라고요? 세로입니다. 이게 뭐? 가로. 시험에 그런 건 안 나오는데 이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횡축일까요? 종축일까요? 그런 것까지 물을 줄 몰랐죠. 읽어보세요. 이거 종, 횡. 다시 질문. 이건 종축일까요? 횡축일까요? 종축 가르쳐 드린 적도 없는데 요거는 뭘까요? 횡축입니다. 시험에 혹시나 종축은 뭐다, 횡축은 뭐다 이렇게 나왔는데 종축이 뭔지 횡축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여기에 표현되는 게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에서 이걸 옮겨 적는 거거든요. 그럼 이쪽은 가격이고 여기가 지금 수량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가격이고 하나는 수량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다 뭘 적고? 가격을 적고요. 그 재화의 가격. 가격이 적혀진다는 건 요렇게 되면 여기에 숫자들이 막 적어집니다. 그럼 얘가 올라가면 가격이 상승하는 거고 얘가 떨어지면 가격이 하락하는 거고 여기가 원점이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가격 3개를 적어놨죠. 100원, 200원, 300원. 그럼 여기에다가 100원. 여기가 200원. 여기가 300원.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럼 더 올라가면 400원, 500원 이렇게 듣는 거고. 그래서 종축은 뭘 의미한다? 가격. 그럼 횡축은요? 요거는 수량입니다. 수량인데 수요량도 수량이고 공급량도 수량이죠. 둘 다 적을 수 있는 거죠. 수요량을 하든 공급량을 하든. 그래서 수량 그러면 수요량 사고자는 거 또는 공급량, 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렇게 해놓으면 여기다 숫자 적어야죠.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오면 올수록 수량이
증가하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량이 감소하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있는 게요, 여기 있는 게 요리 같습니다. 가격은요 올랐고 수량은요 줄었고, 그거 읽어내주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하나만 더. 부동산 하기 유일하게 계산이 나온다 그랬죠. 계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어도 나온다. 가격이 영어로 뭡니까? 가격이 프라이스라고요? 자신 있게 하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뭐 평생 살면서 안 틀려본 사람들처럼 왜 그래요? 맨날 틀리면서 살면서. 가격이 뭐? 프라이스. 그 다음에 수량은요? Q. 모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앞으로 물으면 가격은 P, 수량은 Q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가격은 프라이스, 수량은 퀀티티 이렇게 하세요. 가격은 프라이스, 수량은 Q 그러면 없어 보여요. 여기 P, 여기에 Q. 다시 가격은 뭐? P, 수량은 Q. 끝. 그 다음 여기에다가 이제 점을 찍을게요. 요 그대로 옮겨 적어야 되니까 요거부터 해볼게요. 수요량. 가격 100원일 때 3개, 200원이면 2개, 300원이면 1개. 여기 점 찍으면 100원일 때 수요량 몇 개? 3개. 그럼 3개 요거죠? 100원일 때 요때 보니까 수량은 요거랑 만나는 요 점, 요렇게. 이게 수요량입니다. 200원이면 몇 개? 200원이면 2개죠? 여기에서 좀 옮겨 적을 거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뭐? 수요량. 300원이면 몇 개? 1개만 살 거야. 그러면 수요. 요렇게 되는 거죠. 점 찍으면.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요걸 뭐라고 부릅니까? 요거 하나하나를 점이라 그럽니다. 점. 그럼 점을 연결하면 뭐가 될까요? 선이 됩니다. 선을 연결하면 면이 되는 거고, 면이 연결되면 입체가 되는 거고, 체적이 되는 거고. 중학교 1학년?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선을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선을 만들었습니다. 점을 연결해서. 그러면 요 선에 이름을 붙여줘야 되겠죠.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너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느니 누구니 하면서 김춘수 시입니까? 시인의 꽃인가 하는 거 있죠. 거기 이름 붙여야죠. 우리가 부르려고 하면은. 그럼 이름 뭐라고 붙일까? 여러분 원하는 대로 붙여드릴게요. 수요를 연결해 놓은 선입니다. 수요, 곡선, 수요선. 근데 이게 제가 직선으로 그어놨지만 실제는 곡선이에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하세요. 수요, 곡선. 수요, 곡선. 그럼 수요,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허공에다가 한번 그려보세요. 시작. 그리세요. 이거. 시작. 그리십시오. 다 그리신 거예요? 자꾸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실수를 안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러면 여기가 원점이라서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그럼 이건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우하향, 좌상향. 말은 같은 말이죠. 좌상향이나 우하향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한다? 우하향입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항상. 그래서 수요 곡선의 형태는 우하향한다. OX. 에고는 뭐예요, 또? 다시. 수요 곡선 형태는 우하향한다. 이런 지문 나온다니까요. 어처구니 없이 틀리기도 하고. 이런 게 실수죠, 이런 게. 자, 이게 수요 곡선 우하향. 그 다음에 공급도 해볼게요. 공급은 100원일 때 몇 개? 1개. 100원이면 1개. 여기 공급. 200원이면 몇 개? 2개. 여기 공급. 300원이면 몇 개? 3개. 여기 공급.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선 연결할 수 있죠. 그러면 공급 곡선이라고 붙이면 되겠죠. 얘는 공급 곡선. 공급 곡선 허공에 꺼 보십시오. 시작.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랬죠.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셔야 돼요. 다시 시작.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수요 곡선은 안 틀리는데 공급 곡선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집에 쌓인 게 많나 봐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럼 공급 곡선의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우상향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곡선이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곡선입니다. 끝. 지금 하고 있는 이 설명 있잖아요. 충분히 이해되죠? 이걸 시험 칠 때까지 37번을 더 한다?
그렇게 되면 지겨워서라도 이런 거 나오면 맞춰야죠.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적을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자, 지금 가격이 100원입니다. 지금 요거랑 요거랑은 똑같은 거예요. 표현 방식만 다르다 뿐이지. 여기에 가격이 지금 100원입니다. 수요량 몇 개입니까? 이거 보고 이제 읽어보세요. 그러면 공급 곡선 볼 필요 없죠? 이거 보지 말고 수요 곡선만 딱 봐가지고 100원이다. 그러면 쭉 와가지고 여기에 몇 개? 3개. 100원이면 공급량 몇 개입니까? 그럼 수요 곡선 볼 필요 없죠? 공급 곡선 이것만 보고 쭉 와서 요거. 다시 해볼게요. 여기에서 100원입니다. 그러면 요쪽에서 오른쪽만 보면 되죠. 100원이라고 그랬으니까. 공급량 몇 개입니까? 그러면 공급은 요까지만 지금 딱 와 있죠. 공급량 몇 개? 1개. 공급 곡선이 이거니까. 그 다음에 수요량은 몇 개? 수요량은 1개, 2개, 3개. 이까지 와 있잖아요. 그럼 가격이 100원일 때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수요가 많죠. 몇 개 더 많습니까? 2개가 더 많죠. 그러면 요만큼이 뭐가 발생하고 있다? 초과 수요. 아까 초과 수요 했잖아요. 따라서요. 초과 수요. 그래서 초과 수요. 그럼 초과 수요가 생기면 가격이 100원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움직일까요? 움직인다 그랬죠? 올라간다 떨어진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갑니다. 수요가 더 많으면. 그 다음에 지금 가격이 300원입니다. 수요 몇 개? 수요는 요까지 1개. 공급은 몇 개? 공급은 1개, 2개, 3개. 공급 요까지. 그러면 공급이 2개 더 많죠? 초과 뭐? 공급. 초과 공급이 되면 가격은 300원에서 가만히 있는다 떨어진다? 떨어집니다. 가격이 200원이 되면 그러면 수요량 몇 개? 1개, 2개. 공급량 몇 개? 1개, 2개. 똑같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균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럼 균형이 요 점이 균형이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균형점. 균형점. 여기에는 요 가격을 뭐라고 할까요? 균형 가격.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숫자 있거든요. 요거는 균형 거래량이죠. 수요량, 공급량 둘 다 될 수 있는 거니 그냥 거래량 또는 균형량. 그러면 여기에서 균형을 찾아라 그러면 찾으시겠어요? 시험 문제에서 요렇게 그림 줘놓고요. 그림 줘놓고 여기에 수요, 여기에 공급 이렇게 놓고 여기에 2, 3, 4 여기에 10, 11, 12 이렇게 줬습니다. 숫자를 여기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질문. 이거 그림을 딱 줘놓고 이 그림을 보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찾으세요. 균형 가격 얼마? 3. 요 왼쪽 가면 요거 3. 균형량 11. 요거 찾으면 되죠. 그럼 요렇게 찾는 게 편해요? 요런 표 주고 찾는 게 편해요? 둘 다 편해요. 뭐 이게 뭐 둘 다 어마어마하게 편해요. 편한데 갈수록 이게 편해져야 됩니다. 이 그림이. 왜 이걸 씁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시장이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인구가 증가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러면 시장에서 이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움직여 간다는 거죠. 수요 곡선이. 그러면 만나는 점이 여기 없어져 버리고 시장에서 인구 많아져 가지고 수요 증가해 버리면 이렇게 바뀌죠. 바뀌면 균형이 바뀌었죠. 그럼 이제는 균형이 얼마입니까? 가격 얼마? 4, 수량 12. 이건 요 그림을 딱 보면 금방 어떻게 바뀌었다는 걸 아는데 여기에다가 그 변화된 모습을 하면 일일이 다 적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힘들어요. 이게 훨씬 쉽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공부 조금만 해놓으시면 이 그래프만 딱 익혀 놓으시면 수요 공급 나오면 룰루랄라 합니다. 굉장히 편해요. 이거. 자, 다시 요거 균형 요렇게 보십시오. 요 균형점이 항상 시간 지나면 시장은 균형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블랙홀이거든요. 적어드릴게요. 블랙홀. 옛날에 이거 안 적어놨다가 쉬는 시간에 나가는데 누가 옆에 적어놓은 걸 봤어요. 블랙홀 이렇게
이분은 과연 이해가 됐을까요? 이게 저한테 질문도 안 하고 그냥 벌레콜, 집에 가서 애들한테 그랬을까? 이런 걸 벌레콜이라고 한다. 자, 무조건 일이 빨리 옵니다. 일이 빨리 오니까 시장에서 지금 현재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밑에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위로 빨리 올라오는 거고, 위에 형성되어 있다. 밑으로 빨리 오는 거고. 요거 이해되시죠? 그럼 연습 조금만. 주먹 이렇게 해보십시오. 주먹. 그게 왼쪽 주먹. 요렇게 하지 마시고요. 요렇게. 초과 수요. 이렇게 하면 균형 가격이 이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초과 수요는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밑에일 때 나타납니까? 위에일 때 나타납니까? 보세요. 초과 수요. 초과 수요는 균형 가격은 200원인데 100원이면 그럼 수요가 더 많죠. 더 많으니까 가격보다 밑에서 형성되면 초과 수요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는 밑에서 일단 나타나요. 위에는 절대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제가 초과 수요 그러면 이게 균형이라고 그랬으니까 밑으로 이렇게 끄세요. 이렇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저랑 똑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주먹, 여러분 주먹, 왼주먹. 요게 이제 손으로 이렇게 끄면 돼요. 초과 수요. 초과 공급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다음 주에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초과 수요, 초과 공급. 다시 왼쪽 주먹,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초과 수요. 다시 질문. 초과 수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 지나면 이게 흔들린다고요? 시간 지나면 여기에 있던 가격이, 얘가 블랙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있던 가격이 착 이렇게 옵니다. 무조건 요리 끌려간다고요. 초과 수요면 가격이 밑에서 이렇게 있다가 시간 지나면 이렇게. 초과 공급이면 이렇게 있다가 시간 지나면 이렇게. 되셨어요? 다시 초과 수요. 시간 지나면 초과 공급. 시간 지나면. 이건 예외도 없어요. 무조건 그렇게 돼요.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요. 시장에서 초과 수요가 나타나면 가격은 상승한다. 그래서 제가 이 지문 있죠. 제가 방금 한 지문. 이 지문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초과 수요가 나타나면 시간 지나면 가격은 상승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초과 수요? 그래. 수요가 더 많지. 수요가 더 많으면 살려는 사람 많은 거니까 가격은 가만히 있어봐. 그렇지. 올라가지. 그래서 맞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두 번째, 초과 수요 올라간다. 끝. 이렇게 하셔도 되고. 시험장에서 어떤 게 실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익히면 익힐수록 늡니다. 이거 무조건 늡니다. 생각은요, 순간적으로 확 틀어져 버리면 그냥 멍한 상태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익히라고요. 이건. 되셨죠? 다시 물어볼게요. 시장에서 초과 공급 상태가 나타나면 시간이 지나면 가격은 상승한다. X입니다. 하락합니다. 엄청나게 빨리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그래요. 공부는요, 말로 하는 것보다 그림이나 아니면 이미지로 하시는 게 실수도 안 하고 훨씬 오래 남습니다. 아바타 영화 보셨어요? 아바타. 기억나는 대사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기억나는 장면. 장면은 되게 많죠. 막 뭐 타고 날아다니고 생긴 것도 있고 컸다고 낳고 있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기억나는 대사 있으세요? 없죠. 유명한 대사가 있으니까 그건 뭐 기억날 수도 있겠지만 기억나는 장면, 포스트에 이러고 있는 장면 있잖아요. 남자가 여자 안고 있는, 그건 무조건 기억나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나오면.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미지로 인식하시는 게 훨씬 실수 없고 좋다. 되셨어요? 다시 주먹, 초과 수요. 시간 지나면 말로 하지 말고 말은 그만 그냥 치면 돼요. 그냥 쫙 소리 나게. 다시 초과 공급. 시간 지나면 끝. 다음 주 되면 까먹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습도 하나 하실 게, 이게 기본적인 구조예요. 기본적인 틀이에요. 지금 이거 하는 게 뭐 하는 거냐 그러면, 혹시 운전할 줄 아세요? 자가용 몰고 다니는 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이거 수요 공급 분석하는, 이게 지금 현재 그린 얘가 자가용이에요. 그냥 자가용인데 운전은 할 줄 알아야죠. 몰고 다니려면. 운전 못 해가지고 난 이걸 안 써. 그러면 먼 데는 놀러 못 갑니다. 걸어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운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하는 분들은 운전할 줄 아는 분들이고요. 어려워요 하는 분들은 자격증 없는 분들입니다. 운전 못 하실 때는 운전 잘하는 사람 보면 신기했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실제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처음 할 때만 버벅거렸지. 똑같아요. 처음 할 때만 이거 수요 공급 그래프 막 그리고 하는 걸 못 그리는 사람이 보면, 잘 그리는 사람을 보면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야, 넌 그런 것도 할 줄 아는구나. 근데 자기가 직접 해보면 금방 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연습할 거예요. 자, 이제 운전 연습 시작. 요거부터, 여기가 현재 균형입니다. 균형. 원래 있던 균형. 이 균형점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아까 수요 증가, 뭐 공급 증가 이렇게 되면. 그러면 여기가 가격이고요. 여기가 수량입니다. 공부는 적당히 긴장했을 때가 제일 잘 됩니다. 너무 마음 놓고 있으면 긴장 안 되고요. 그러면 공부도 안 되고, 너무 지나치게 똥줄 타가지고 막 그렇게 되면 그때도 공부 안 되고, 적당한 긴장. 제가 곧 드릴게요. 적당한 긴장을. 시킬 겁니다. 한 명씩. 아니, 어려운 걸 묻는 게 아니고, 미분적분 묻는 게 아니고, 학창시절 때 수학 선생님이 끄집어내가지고 미분 풀어라 그러면 막, 그날 몇 번이야? 뭐 날짜가 어떻게 돼? 해가지고 막 번호 맞추고 한 그런 거 아니에요. 얘가 1번처럼 움직여 갈 수 있죠. 균형이. 움직여 가면 가격은 상승. 따라서 가격 상승. 수량은 감소. 여기에서 올라가면 가격 상승. 떨어지면 가격 하락. 여기에서 왼쪽 가면 수량 감소. 오른쪽 가면 수량 증가. 운전 배우는데 지금 브레이크 밟아라.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제대로 밟아야죠. 얘가 2번으로 움직여 가면 가격 상승. 수량 불변. 그대로 하셔도 되는데 그대로보다는 불변. 그게 있어 보입니다. 불변. 그 다음에 3번으로 움직이면 얘가 이렇게 가격 상승. 수량 증가. 지금 상태가 아는데 나중에 제가 물으면 안 나옵니다. 말이. 그러니까 지금 같이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4번으로 가면요. 여기서 요리 가격 불변. 그대로 왔으니까 수량 증가. 얘가 5번으로 가면 가격 하락. 수량 증가. 6번으로 가면 가격 불락은 뭐예요? 불고기 낙지볶음? 불락. 얘가 이렇게 가면 가격 하락. 수량이 불변. 얘가 7번으로 가면 가격 하락. 수량 감소. 따라오시겠어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빨리 나오느냐, 천천히 나오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제 숙달의 문제니까. 8번으로 가면 가격 불변. 수량 감소. 이제 시켜도 되죠? 이제. 자. 언제부터 지금. 이제 한번 해보십시오. 자. 1번. 가격 상승. 수량 감소. 뒤에 분. 2번. 가격 상승. 수량 불변. 잘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얼마 만에 맛보는 긴장감입니까? 이게 살면서. 몇십 년 되지 않았어요, 이런 긴장감. 연애할 때 첫 만남에서 조금 긴장하고, 그다음부터는. 자, 질문. 젊은 친구라서 금방 하겠네. 여기 7번, 가격 하락, 수량 감소. 뭐, 뜻만 알면 되죠. 용어는 그렇게 갈 거니까. 뒤에 분, 8번으로 가면 가격 불변, 수량 감소. 한번 해보십시오. 괜찮아요. 여기서 4번으로 가면 가격 불변, 수량 증가. 오, 빨리 잘 나오는데요. 해보실래요? 여기에서 3번으로 가면 가격 상승, 수량 증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연습하는 게 왜 합니까? 그러면 시험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수요 공급이 이렇게 있잖아요.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수요 증가한다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은 오르겠지. 양도 많아졌으니까 많아지겠지. 그거 하시면 안 되고, 시장 분석할 때. 여기서 수요 증가 그러면, 증가하면 무조건 요게 막대기거든요. 이 막대기가 증가하면 무조건 오른쪽입니다. 감소면 무조건 왼쪽이에요.
공급 이야기하면 공급이 증가 그러면 무조건 오른쪽이고 감소면 무조건 왼쪽이에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대기니까 이리 끌든 저리 끌든 얘가 증가면 이쪽, 감소면 이쪽. 그럼 제가 지금 수요 증가라 그랬죠. 수요 증가면 요 막대기잖아요. 요 막대기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보내면 되죠. 요렇게 밑에 발통이 있는 거예요. 발통 두루루 요렇게 요렇게 끄는 거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점이 이리 갔죠. 그럼 여기서 이리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던 게 이리 간 거죠. 여기서 이리 갔으면 가격은요 상승, 수량은요 수량 증가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만 딱 익숙하게 되면 이 파트 공부할 때는 머리는 집에 있는 호떡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보고 읽는 거예요. 그냥 딱 해놓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해볼게요. 다시. 이 상태에서 수요 감소. 그러면 수요 곡선 이거 있죠. 요거 왼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되죠. 그러면 만나는 게 이리 갔죠. 가격 하락, 수량 감소. 처음 하니까 버벅거릴 수는 있어요. 제가 수요 증가 그러는데 막 공급 증가시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건 숙달되면 절대 그런 실수는 안 하죠. 공급 감소 요거죠. 그럼 공급 요거 막대기를 오른쪽 왼쪽 감소니까 이리 갔죠. 그럼 얘가 이리 갔죠. 가격 상승, 수량 감소. 그거 숙달시킨 거예요 지금 이거. 그래서 조금 더 자, 단체로 다 하십시오. 균형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막 부를게요. 번호를. 8번 가격 불변, 수량 감소. 7번 가격 하락, 수량 감소. 6번 가격 하락, 수량 불변. 5번 가격 하락, 수량 증가. 이제 어려운 거, 조금 어려운 거. 얘가 움직였는데 1번, 2번, 3번 요 어딘가로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뭉게구름 그려놓은 거 있죠? 요 어딘가로 들어갔습니다. 가격 무조건 상승. 이 셋 다 상승. 가격은. 수량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수량은 알 수 없죠. 수량은 적어질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해되셨어요? 이번에는 요렇게 들어왔으면 요 뭉게구름 안으로 가격이 알 수 없다. 수량은 무조건 증가. 요렇게 들어왔으면 여기에서 1이 들어왔으면 가격은 다 떨어졌으니까 가격 하락. 수량은 알 수가 없다. 많을 수 있고 같을 수 있고 작을 수 있으니까. 요렇게 들어오면 여기에서 요렇게 가격은 알 수가 없다. 수량은 감소. 되셨지요?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이걸 2달을 할 겁니다. 이 수요 공급 이거랑 투자 금융 요거랑 계속 강의하고 그 다음에 20회, 21회, 22회, 23회, 24회, 25회 거 기출문제 이 파트에서 나온 것들 매주마다 풀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확 와요. 똑같습니다. 문제가.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그러니까 그걸 빨리 내 걸로 숙달을 확 시켜놔버리면 그러면 이게 어려운 파트라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강의를 잘하든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든 뭐 둘 다 하는 걸로 그냥. 어차피 요것만 할 줄 알면 점수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럼 개론해서 시간 확 줄여놓고 빨리 2차 넘어가셔서 나머지 거 공부하시면 돼요. 자, 하나 더. 또 질문해야지. 요거 있고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수요 곡선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둘 다입니다. 둘 다. 우하향하면 수요 곡선입니다. 둘 다 수요 곡선인데 기울기가 다르죠. 얘가 많이 누워 있죠. 이걸 이제 어떻게 부릅니까? 그러면 나중에 탄력도라 그러거든요. 누가 더 탄력적이냐. 그래서 얘가 서가지고 있으면 비탄력적이라 그러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탄력적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비탄력이라 그러기도 하고 탄력이라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서가지고 있으면 뭐라 그러게요? 비탄력이라 그러고, 누워 있으면 탄력. 그럼 완전히 서가지고 있으면 완전 비탄력. 완전히 누워 있으면 완전 탄력. 이렇게 불러요. 다시, 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누우면 누울수록 탄력, 이렇게 서면 설수록 비탄력, 그리고 완전히 서면 완전 비탄력, 완전히 누우면 완전 탄력. 끝. 요거 다음 주 되면 또 까먹습니다. 이건가? 안 배운 거랑 똑같죠. 어차피 둘 중에 하나일 거니까. 그래서 실시간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돼요. 자, 손 내보십시오. 이렇게. 탄력. 그럼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비탄력. 다시 탄력. 비탄력. 탄력. 잘하고 계시네. 운전하고 가시면 비 올 때 와이퍼 있죠? 그거 보면서 연습하시면 돼요. 탄력, 비탄력. 자꾸 연습하시면 그러면 금방 익혀집니다. 자, 또 연습. 시간이 벌써 1시간 또 지났네. 쉬었다 들어오십시오. 쉬면 또 까먹어요. 10분 쉬면. 그래서 쉬었다 들어오십시오.